네, 안녕하세요. 포마로 여는 스마트 건축 설계의 시작. 오늘의 웨비나를 맡게 된 오토데스크 한국총판 SCK의 전재우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연사를 준비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네버메스 건축사 사무소의 김영근 건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포마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지 아젠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일단 오토데스크 포마가 어떤 제품인지 오토데스크 포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이 오토데스크 포마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 기능들을 하나씩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신 이 김영근 대표님께서 실무자가 그럼 포마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 포마의 장점과 그리고 이 포마를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적용 아이디어에 대해서 알아봐 주실 거고, 웨비나를 진행하는 동안 아마도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건데, 이런 궁금증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마지막 시간에 모아서 한번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포마란 무엇이냐? 포마라고 하면은 물론 지금 아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포마라는 제품 이전에 스페이스 메이커라는 제품을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포마를 이야기를 하는 웨비나에서 왜 갑자기 스페이스 메이커를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스페이스 메이커라는 제품이 2016년도에 출시가 되었었는데, 이 제품이 오토데스크로 인수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 오토데스크로 인수가 되었고, 오토데스크에서 이 스페이스 메이커를 인수를 한 이후에 이 오토데스크 내부에 있는 제품들과 좀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개발을 하면서 이름을 오토데스크 포마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오토데스크 포마라고 부르고 있고, 이 포마라는 제품이 AC 컬렉션이라고 하는 이 컬렉션 안에 포함이 됐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오토데스크의 이 AC 컬렉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포마 제품을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포마를 별도로 사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내가 AC 컬렉션을 쓸 수 있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포마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지 컨셉부터 보면은, 이 포마는 클라우드 기반의 컨셉 디자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은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까 웹 브라우저에서 작동을 하고 별도의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편하게 현황을 구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쉽게 매스 모델링을 해줄 수가 있고요. 다양한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로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올인원 솔루션으로서 이런 환경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포마에서는 지형 정보를 불러오고,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매스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지형과 매스 모델링을 기반으로 해서 해석과 시뮬레이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을 또 만들어서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대안들을 가지고 대안별로 비교를 한다거나 그런 검토를 또 해볼 수가 있고, 이런 앞선 작업들을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보드에서 또 작업을 해서 쉽게 프레젠테이션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 업무부터 시작해서 계획 설계, 중간 설계, 그리고 실시 설계, 이런 단계를 지나가면서 저희가 건축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기획 업무나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규모 검토라든지 법규 검토라든지 대지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설계 계획의 방향, 매스 계획, 평면 계획,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기획 업무나 계획 업무를 보통 이제 가설계라는 단계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두 개를 딱 나눠서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버무려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가설계 단계에서도 법규 검토라든지 대지 분석이라든지 규모 산정, 그리고 매스 검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건축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이트 내에서 최대 규모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저희가 굉장히 가설계에서 많이 검토를 하죠. 포마는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포마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세 가지 프로세스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황 데이터를 쉽게 구축을 하고, 이렇게 현황 데이터가 구축이 된 이후에는 다양한 대안을 설계를 또 해볼 수가 있고, 이 다양한 대안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거친 다음에 이 분석들을 기반으로 해서 최종 안을 결정을 해서 이 설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포마의 핵심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핵심 기능들이 일단은 뭐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씩 조금 핵심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환경 데이터 가져오기입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구글 어스 같은 데에서 보는 것처럼 지구본을 기반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의 사이트를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주소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영어는 당연히 되는 거고 한국어로 검색을 해도 어느 정도는 찾아주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국어로 검색을 했던 거고, 방금 보셨던 그 사이트는 코엑스입니다. 그 코엑스의 사거리를 딱 기반으로 해서 가지고 온 거고, 저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주문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형 데이터라든지 도로 데이터, 뭐 식생 혹은 위성 이미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저희가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는 것처럼 쉽게 환경을 구축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다음은 매스 모델링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매스 모델링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패드로 이 지형을 위아래로 낮춘다든지, 그리고 어떤 규모를 위한 검토선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케치업이나 라이노, 그리고 레빗 같은 제품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 매스 모델링을 해서 규모 검토를 많이 하게 되는데, 웹브라우저 상에서 굉장히 간편하게 저렇게 매스 모델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선이나 볼륨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매스 모델링이 되고 나면은 평면 계획을 또 그 안에서 해줄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매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이 선택된 매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면 계획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평면 계획이 끝나면은 해당되는 평면에 대해서 기능들도 매핑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매핑이 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뒷단에 이어지는 뭐 해석이나 그런 것들에서 또 활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조금 큰 경우에는 이 부지 안에 건축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저희가 일일이 다 계산을 하고 매스 모델링을 하고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지를 자동화 해줄 수 있는 사이트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정 영역 이상의 어떤 규모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규모 매스를 저희가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거나 빌딩 타입을 설정하거나, 그리고 층이나 높이 이런 것들을 사용자와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저렇게 A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쉽게 사이트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건축물의 대안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트 안에서도 분리된 공간이 있는데, 해당되는 공간을 또 다른 형태의 걸로 이렇게 별개로 또 작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사이트의 어떤 규모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부지 자동화를 이용하면은 조금 더 쉽게 매스를 생성을 해서 검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대표님, 저희가 보통 가설계라고 하는 단계에서 대안들을 뭐 하나만 검토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통은 어떤 식의 작업이 이루어지나요? 대안이 저희도 설계자 입장에서도 하나만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게 프로젝트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직 요구사항을 본인들도 또 정확하게
확립이 안 된 상태라서 이 맞습니다. 대안 검토를 하면서 또 정답에 찾아가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또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는 과정이죠. 네, 맞습니다. 보통 그런 대안들을 작성을 할 때 이제 하나의 제품 안에서 다양한 대안들을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결과물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파일 하나 이렇게 저장이 될 것 같은데요. 포마에서는 그 사이트를 지정을 하고 나면은 한 사이트 내에서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초의 어떤 대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대안 기반으로 조금 더 발전된 대안을 만들고 싶을 때 기존 대안을 듀플리케이트 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을 해서 또 다른 대안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초의 그 현황, 그 부지에서 새롭게 어떤 대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부지만 다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또 대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사이트 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여러 가지의 대안을 한 번에 다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 대안들을 넘어가면서 확인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대안 검토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면적 분석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매스 모델링을 해서 대안을 만들게 되고 그런 매스 안에서의 평면 계획을 해서 어떤 기능을 평면 안에 배치를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그 매스에 대한 면적 분석을 해주는데요.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저런 분석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은 GFA, GIA, NIA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각각이 이제 뭐 레지덴셜인지 커머셜인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다 0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평면 계획을 하고 이 평면에 맞춰서 해당되는 그 계획된 구역의 기능들을 배치를 하고 나면은 이 배치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레지덴셜이 몇 제곱미터인지 커머셜이 몇 제곱미터인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대표님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나와 있는 이제 뭐 GIF라든지 GIA라든지 NIA 이런 용어들을 저는 되게 생소한 용어들이거든요. 이런 게 실제 저희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가요? 저만 몰랐을 수도 있지만 보니까 이게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면적 관련한 또 부동산 거래를 할 때나 사용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네네. 한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네네. 뒤에서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좀 더 준비한 내용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매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검토를 할 때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볼 수 있는지는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다양한 분석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능입니다. 1조 시간을 분석을 하는 거고 영어로 이제 서너버 어널리시스라는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건축물을 이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1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햇빛이 얼마나 많이 비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하지와 동지 때의 시간을 가지고 1조 시간을 보통 많이 체크를 하게 될 텐데 날짜를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날짜 안에서도 인터벌 타임을 또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시간대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1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렇게 그래픽으로 묘사를 해서 햇빛이 얼마나 비치는지를 확인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원하는 포인트를 찍으면 그 해당되는 포인트의 1조량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그 뷰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이미지로도 또 출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대각선에서 비춰지는 이 매스 모델링 된 건축물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값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뽑아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프레젠테이션에서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채광 분석입니다. 데이라이트 포텐셜 어널리시스라고 되어 있어서 직역하면은 일광 잠재력 분석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창문을 통해서 빛이 얼마나 비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이 면 그리고 이
누적된 그 자연 광의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사용자가 원하는 면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면은 해당되는 면에 얼마만큼의 이 채광이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분석된 결과를 보고 이 건축물의 방향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쪽은 채광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 이쪽 면에 창문이 좀 더 많이 있으면은 집 안으로 빛이 많이 들어오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결과를 통해서 대안 검토를 해줄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또 모델에 반영을 해줄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바람 분석입니다. 바람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그 지역에 있는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는지를 이제 검토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물 주변에 딱히 빌딩이 없기 때문에 어떤 빌딩으로 인한 그런 빌딩풍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도심지 안에서 어떤 주변에 빌딩이 많은 그런 위치에 건축물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빌딩풍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에서 바람이 얼마만큼 불어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되는 포인트에 바람의 세기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렇게 점을 통해서 또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는지를 좀 더 빠르게 사용자가 편리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표준 기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EPW 파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EPW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보니까 B큐브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표준 기상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무료로 기상청의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 EPW 데이터 포맷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포마에 업로드를 하시면은 해당되는 위치에 좀 더 맞는 데이터 기반으로 이 바람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기후 분석, 마이크로 클라이메이트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미세기후라고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미기후 분석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열 쾌적성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감되는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요.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웠잖아요. 최근에 이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건축물이 있을 때 이 건축물의 주변에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식생이 있거나 혹은 뭐 다른 빌딩들이 있을 때 해당되는 건축물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체감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바람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년보다도 기온이 더 높은 경우, 평년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시기에 한 5도에서 6도 정도 더 높은 온도를 가졌을 때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결과를 기반으로 했을 때 주변에 어떤 건축물 혹은 뭐 어떤 구조물 혹은 어떤 식생들을 조금 배치를 하면은 내가 목표로 하는 이 건축물의 체감 온도를 좀 더 낮출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람 분석도 같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미기후 분석에서 사용되는 바람 데이터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바람 분석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네, 다음은 소음 분석입니다. 저희가 집에서 잠을 자다 보면은 굉장히 시끄러워서 잠에서 깰 때도 있잖아요. 주변에 큰 도로가 있으면은 우리 집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거를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그러면은 도로가 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그냥 소음이 크다 정도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 도로에서 미치는 노이즈를 어떻게 하면은 이 건축물에서 줄일 수가 있을지를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드 데이터 그리고 레일 데이터라고 해서 길과 그리고 기차 같은 이런 도로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접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도로폭, 그리고 제한 속도, 그리고 하루 동안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넣어주고, 데이, 이브닝, 나이트라는 형태로 이제 뭐 오전에 그 차가 얼마나 지나가는지 퍼센테이지로 각각을 이제 사용자화 해주고, 헤비 트래픽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가 직접 넣어주게 되면은 그 사용자화된 값을 기반으로 해서 소음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주고 초록색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노이즈가 적다. 이제 빨간색으로 가면 갈수록 노이즈가 심하다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결과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건축물 주변에 어떤 구조물이 있거나 혹은 식생이 배치가 되면은 소음이 줄어들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태양광 에너지 분석입니다. 요즘은 이제 태양광 패널을 배치를 하는 건축물도 많고, 공공기관에서 들어오는 공공기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에너지가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해당되는 분석을 통해서 사전에 이 건축물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획득을 할 수 있는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넬에 들어가 있는 이 지별판의 표면이 얼마나 되는지, 이 판넬 내에 있는 지별판 표면적을 저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지별판에서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건축물에 내리쬐는 이 햇빛 에너지를 얼마만큼을 저희가 획득을 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붕 표면만을 가지고도 검색을 할 수가 있고, 건축물 전체를 가지고도 이렇게 분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붕 표면만으로도 볼 수가 있고, 건축물 전체로도 이렇게 색상으로 표현을 해서 볼 수가 있죠. 보시면은 각도 조절을 해서 이 건축물의 각도에 대해서도 조금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90도 이상으로 넘어가는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사선으로 떨어지는 구간에는 태양광 패널을 배치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90도까지만 지정된 내에서 이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분석 기능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기능인데, 탄소 배출량을 분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탄소 배출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스로 모델링은 했지만, 이 매스 모델링 된 이 건축물에 구조는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외피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창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값을 넣어놓고 각각의 이 탄소 계수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매스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탄소 배출량을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탄소 계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냐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 타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빌딩의 이 구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외피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에서 이 전체 벽에서 창문은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값들을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 탄소 계수를 조금 더 사용자가 디테일하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정정의 된 값을 지정할 수도 있고, 사용자화된 값을 넣어줄 수도 있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탄소 배출량을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 중에 되게 좋은 기능이 이제 비교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마 내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대안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을 결과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나의 매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진행을 했고, 이 해석들을 한눈에 한 화면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하나만 찍어도 다른 포인트에서도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매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매스를 또 한눈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안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검토된 대안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고, 한눈에 또 확인할 수가 있고, 다양한 대안 안에서의 해석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여러 개를 하나 띄워서 본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웹브라우저 상에서 쉽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보드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저는 이게 협업에 되게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협업 보드라고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대안 검토나 그리고 해석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보드 기능에 와서는 이 디자인된 이런 매싱 그리고 해석 결과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포스트잇으로 붙이듯이 쉽게 붙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또 사용자가 마크업을 한다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는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프레임으로 묶게 되면은 이 프레임으로 묶인 것들은 프레젠테이션 한 장 한 장이 되거든요.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프레임으로 묶은 다음에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 용으로도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마는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를 만들게 되면은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용자를 또 추가를 해서 불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사용자가 여러 개의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안들을 저렇게 보드에다 붙여가지고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검토도 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되고, 그리고 뭐 건축주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별도의 자료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 프레젠테이션 보드를 통해서도 바로바로 직접 그 화면 안에서 검토를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보드의 좋은 점은 이 오토데스크 닥스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AC 컬렉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오토데스크 닥스라는 제품을 아마 들어보셨거나 혹은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오토데스크 닥스는 다양한 데이터를 저희가 업로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업로드된 데이터 중에 뭐 레빗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IFC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본적인 2D인 DWG 파일이라든지 혹은 나비석스의 NWC 파일이라든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 포마로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모델을 그냥 배치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배치된 모델을 저 포마 내에서도 열어서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D 뷰를 저렇게 돌려서 본다거나 내가 원하는 뷰의 이미지를 따서 포마 보드에 배치를 한다거나 혹은 레빗에 있는 어떤 뷰의 시트를 가지고 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시 설계, 좀 더 상세한 설계까지 들어갔을 때 그 설계 데이터를 또 이 보드 안에서 붙여서 활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능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매싱으로 해서 검토된 내용을 모델로 전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레빗으로 내용을 전달을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계를 하는데 활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이 기능이 베타이기는 하지만 점점 기능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빗으로 데이터를 이제 애드인을 통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가지고 온 데이터는 왼쪽 하단에 보는 이미지처럼 저런 메시 형태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올 때 지형이나 도로 그리고 사용자가 만든 메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거꾸로 레빗에서 이 메스를 기반으로 조금 더 디벨롭한 모델을 포마에서 검토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레빗에서 싱크를 통해서 포마의 데이터를 또 업로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마에서 더 그 후단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대안 검토를 더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핵심 기능들을 조금 요약해서 보자고 하면은 부지 생성을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른 솔루션을 사용했었던 매스 모델링을 웹브라우저 내에서 이게 쉽게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대안을 또 여러 가지를 또 만들어주고,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 분석들을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고, 얘를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제 협업 보드에서 여러 가지 화이트보드처럼 쉽게 프레젠테이션 용도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 이런 데이터를 이제 좀 더 상세한 설계를 위해서 레빗으로 전송하는 이런 기능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실무에서는 어떻게 써볼 수가 있는지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어서 이제 대표님께서 실무자가 봤을 때 어떤 기능들을 포마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지 실무자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포마에서 제일 간편하고 좋았던 기능이 매스, 그러니까 볼륨을 수정할 때마다 자동으로 면적이 계산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아무래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런 면적에 관한 항목들이 좀 생소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인데 이제 충분히 사용자화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플러스 빨간색으로 체크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항목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 맞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 버튼을 누르면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팩터 매트릭, 또 요거 먼저 설명하자면 이 방식은 설정한 항목을
곱하기 하는 배율을 가지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항목은 주로 용도가 되겠죠. 근생이나 뭐 다가구 이런 것들을 곱하기 하는 값으로 면적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레이시오 매트릭인데 그거는 나누기만 되는 어떤 비율이죠. 비율에 대한 수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이런 율이 붙는 이런 항목들을 두 번째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히 세 가지 지산층 영면적에 대한 한 가지 그 팩터 매트릭에 대한 방법으로 만든 것이랑 레이시오 매트릭 나누기만 있는 값으로 만든 건폐율, 용적률 이 세 가지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의미를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트 에리어인데 이거는 대지 면적이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GFA는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바닥 면적의 합계죠. 그러니까 지하나 지상이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게 벽체 두께를 포함한다는 개념입니다. 아무래도 볼륨을 그대로 면적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벽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BC는 건축 면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 대지 경계 내부에 볼륨이 수평 투영된 그 면적을 계산해 주는 거고요. 이제부터 좀 생소한 건데 GIA랑 NIA는 건축 그 면적 중에 내부 면적만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GIA는 벽체를 제외한 총 내부 면적이라고 해서 0.9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GFA 0.9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벽체 면적 같은 기타 등등을 제외한 내부 면적만 계산할 때 쓰는 항목이고요. NIA는 GIA에 또 0.9를 곱해서 샤프트나 이런 것들까지 빠진 순 내부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아마 미국에서 자주 많이 사용되는 항목이라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세 가지 파라미터, 매트릭이죠. 매트릭을 보면은 첫 번째는 지상층 연면적을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팩터 매트릭 방식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그걸로 만들어서 지상층 용도만 계산하도록 만든 거고요. 밑에 두 개는 건축 면적인데 BC 값을 기본 설정되어 있는 BC 값을 대지 면적으로 나누게 한 레이시오 매트릭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용적률도 같고요. 다만 아직 개선이 필요한 점인데 레빗만큼 어떤 수식 기능이 디테일하게 제공되지 않아서 여기서는 건폐율은 곱하기 100을 이렇게 마지막에서 퍼센테이지로 해야 되는데 네. 그 기능이 안 돼서 나누기 100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어떻게 우리가 실무에서 얘는 근생이고 뭐 다가구고 설정을 하냐면 포마의 설정에 보면 functions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 용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요. 컬러도 매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포마에선 계산이나 어떤 분석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설정을 하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GIA, 그러니까 내부 면적을 구하는 거를 한번 보면은 아까 설정한 용도들을 여기에서 곱하기 값을 하는 거죠. 그걸 합계를 내준 방식으로 얘가 계산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부 벽체랑 뭐 비슷한 것들을 빼기 때문에 0.9를 다 곱한 값들을 설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이제 응용하면은 지상층 연면적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볼륨을 만들고 용적률 계산에서 빠질 것들은 용적률 제외라는 용도를 지정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곱하기 값을 그냥 1로 둬서 계산을 하게 되면 지상층 연면적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실제로 어떤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볼륨이 어떻게 면적이 보이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설정도 하지 않고 그냥 4개층 볼륨을 만들고 저기 살짝 핑크색으로 도는 면이 바닥, 그러니까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용적률이 1.41로 자동으로 계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겸 용적률 제외라는 용도를 1층에 두고 2, 3, 4층은 근생이라고 설정을 두면 용적률 계산에서 이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용적률 제외는 0이 되고요. 자동으로 1.06이라는 아까보다 많이 줄어든 그런 용적률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텍스트가 용적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곱하기 100이 빠진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자동 계산해주는 면적을 프로그램이나 스크립트를 쓰다 보면은 대지에 투영하게 되는 이런 좀 알고리즘이 좀 귀찮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잘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실제로 볼륨을 층마다 바꿔가면서 건축 면적이 변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설정한 건폐율 수치가 변하는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자동으로 잘 최대 건축 면적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계산을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어떤 기능이었습니다. 좀 더 손쉽게 면적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저런 기능이 없으면 네. 또 스크립트를 복잡하게 짠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너무 바쁘면 또 선을 따서 엑셀을 키고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런 기능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아무래도 기획 설계 단계니까 그 계획에 대한 규제선이나 가이드들을 많이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죠. 건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이런 선들이 있을 텐데 다행히 2D 기능을 지원을 해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뭐 대지 안의 공지를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건축선 표현, 또 1조 사선의 뭐 기본적인 1.5m 이격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선마다 색상이나 두께를 다르게 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에 대한 것을 봤으니까 면에 대한 것도 당연히 한번 살펴봐야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조닝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조경 면적을 한번 그려본 거죠. 대충 그려보고 면적이 얼마인지, 또 조경이라는 펑션이죠. 서피스, 그러니까 면에 대한 용도를 부여하고요. 또 옆에는 아마 모르겠지만 그냥 여긴 주차장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요 정도 면적의 주차장을 하나 부여한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건축 가능하겠구나 해서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겠죠. 이렇게 색상도 바꾸고요. 그래서 계산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앞서 봤던 그 볼륨에 대한 용도 또 건축 면적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거랑 비슷하게 여기서도 설정하기에 따라서 요 면들에 대한 면적 계산이라든지 어떤 카테고리화 시키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레이, 그린 요 비율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마 사람이 인공적으로 덮은 면과 아닌 면을 보는 비율 같고요. 밑에 있는 건축 영역 대 조경 주차 영역은 제가 만든 어떤 분류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 면에 설정한 용도에 따라서 어떤 카테고리화를 시켜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설정하는 방식인데요. 똑같습니다. 앞서 본 에어리어 매트릭스 설정했던 그 설명이랑 같은 개념인데 면으로 바뀌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제가 조경과 주차장 뭐 이런 식으로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은 항목을 비율 계산 같은 것들이 이슈가 되는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뭐 리드라든지 뭐 이런 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면들에 대한 어떤 분류와 그 비율 이런 것들도 사용자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중요하죠. 그 선을 보고 면을 봤으니까 이제 입체적인 볼륨을 볼 텐데요. 이제 앞선 단계에서 만들었던 규제들을 입체화 시켜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죠. 그래서 뭐 최대 높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선이나 면에 대한 스냅이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constraint라는 기능인데 이렇게 만들면 이 볼륨은 뭐 바람이라든지 일조 분석을 할 때 제외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순수하게 시각적으로 참조하고 또 볼륨 스터디 할 때는 스냅 가이드로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겠죠. 보통 규제를 입체화 시키면. 여기서는 사례로 정복 1조 사선을 한번 적용해 본 거고요. 그래서 이 볼륨 자체, 그러니까 이 규제 볼륨 자체도 이렇게 조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이게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조각 기능, 모델링 기능을 포마에서 제공을 합니다. 생각보다 좀 많은 모델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런 식으로 솔리드의 추세를 인식해서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좀 스마트 솔리드의 기능이 살짝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탭키를 누르면 저렇게 Z축으로 가냐 아니면 이걸 따르냐 이런 설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환경 모델링 부분에서도 저희가 초기 기획 때는 중요하죠. 주변에 건물이 몇 층짜리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간편하게 되는지도 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는데 포마에서는 그 볼륨이라는 큐브를 만드는 기능으로 간단히 적용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만든 큐브는 또 얼마든지 그 용도도 부여할 수 있고 또 상세하게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만든 주변 매스다 설정을 했다면 저 매스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할 때 항상 있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롤지로 계획을 할 때 밑에 바탕에 두는 도면에 상시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베이스라는 묶음으로 보내는 기능이 있거든요. 저렇게 보라색으로 뜨는. 저런 식으로 어떤 대안에서든 어떤 요소, 선이나 면이나 이런 볼륨을 오른쪽 클릭해서 베이스로 보내게 되면 다른 대안을 갔을 때도 그것들이 바탕으로 나타나는 거죠. 잠겨져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뭐 이렇게 풀면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굉장히 실무적으로 유용했고 지금 다른 대안을 갔을 때 없던 게 이렇게 짠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대안들을 검토할 때마다 사실은 이제 제공되는 매스들 이외에 뭐 추가적으로 더 동일하게 적용되는 매스라든지 뭐 혹은 뭐 검토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각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번 만들면 그거를 다른 데서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쉽게 배치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한데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나라가 거의가 경사지라서 경사지에 대응할 수 있는 부지 정리를 할 수 있는 툴이 있는데요. 이게 레빗의 패드 기능과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경사를 주면서 부지를 정리할 수도 있고 혹은 직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은 아마 그냥 대충 중간선으로 놓고 계획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포마 웨비나를 준비하던 그 초창기 때에는 저 기능이 없어서 아 이런 기능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네. 아, 맞습니다. 이거 있기는 있었는데 어딘가 숨겨져 있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업데이트가 그 사이에 되면 어쩌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기분 좋은 업데이트로 얘가 또 빠르게 들어왔더라고요. 네. 준비하는 과정 중에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자동화 부분을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소규모 건축을 주로 다루다 보면 이게 잘 작동할까 싶어서 좀 스터디를 해본 건데요. 예상대로 이게 굉장히 좋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이렇게 작은 데를 이렇게 계획하는 거랑 아직은 생성형 AI 같은데 이게 파라미터도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좋아지겠지만 아무래도 좀 작은 규모에서도 잘 될 수 있도록 예, 네.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것도 업데이트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설계자들, 작은 건축을 주로 하는 설계자들은 익숙한 방식의 어떤 모델링을 지원하느냐, 모델링 기능을, 이게 중요한 이슈인데 다행히 포마는 이게 포밋 기능이 들어왔다고 저는 들었는데 원래는 오토데스크에서 포밋이라는 제품이 있었고 그게 3D 스케치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포마로 완벽하게 들어와서 포마 내에 이 3D 스케치 기능이 이제 포밋과 같은 기능이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기능도 큰 문제 없이 가능하고요. 계획이나 디자인을 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지금은 불링 기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다른 볼륨 간에 이것도 잘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델링 기능은 충분히 기획 설계에서 쓸만하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비정형 모델도 포마의 기능이죠. 이렇게 실로, 그러니까 층 구분을 할 수 있고 그 층마다 평면을 작성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좀 작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형적인 어떤 볼륨을 만들었을 때 여기도 평면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볼륨을 만들었으니까 층을 나누고 그렇게 보면 이렇게 실마다 어떤 코리더냐, 코어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것은 이제 주차장 계획인데요. 요층에 주차장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포마에서는 자동으로 주차 레이아웃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그걸 적용해 본 겁니다. 파라미터도 간단히 넣을 수 있어서 충분히 우리나라 규격에 맞게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바꾸면 바꾸는 대로 이 외곽선에 따라서 주차 계획이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평면 구성을 하면서도 이 볼륨의 외곽선을 움직이면 전체 층에 대한 볼륨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이 굉장히 그러면 쉽게 되겠네요. 저 평면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델을 또 바꿀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언제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계획은 좋은 기능이었고요. 이제 비정형 모델에서도 가능한지 요거는 한번 비교 삼아 만들어 본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동일하게 실내 기능을 코어냐, 뭐 실이냐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얘는 외곽선을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3D 스케치로 만든 모델은 외곽선을 평면 구성하는 모드에서는 바꿀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걸 바꾸려면 3D 스케치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볼륨, 외곽을 바꾸고 다시 평면 구성으로 와야 된다 하는 조금의 번거로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 모델링 방식에 두 가지 방식이 크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의 볼륨에서 층을 분화해 가면서 계획해 가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각 층마다 연계되는 기능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주로
아마 고층이나 반복되는 층이 있는 그런 볼륨들을 계획할 때 좋을 것 같고요. 공동주택 같은 것들을 계획할 때 좋겠네요.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다만 이제 각 층마다 볼륨 단위를 이제 이동시키고 돌리고 뭐 이런 식의 작업은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방식은 지금 살펴본 방식과 다르게 하나의 층을 하나의 볼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개별 맥스로 이제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 볼륨들을 구성하면서 건축 디자인이나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크게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선택을 해서 지금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하는 방식은 각 층마다 자유롭게 디자인이나 어떤 그 기획을 할 수 있는데, 단점은 아무래도 평면 구성 모드에 들어갔을 때 각 층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은 3층의 평면 구성을 할 때 4층이나 1층 평면을 참조하고 복사하고 붙여놓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방식을 하게 되면 개별 객체라서 이렇게 하나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불편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에서는 아마 반복 사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두 번째 방식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대안, 간단한 대안을 하나 만들고 포마에서 제공하는 1조 기능을 실행해서 한번 검토를 해본 거죠. 그래서 왼쪽이 하지고 오른쪽이 동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렴풋이 다들 알고는 있지만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또 상세하게 좀 전략을 세울 때는 이렇게 보면서 세우는 게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패시브 전략 같은 걸 짤 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보면 이슈는 동지에는 햇빛을 많이 받아서 좋은데, 그러니까 하지도 너무 일조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캐노피나 어닝객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뒷면은 일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물이죠. 이 포마에서 결과물인데, 첫 번째 두 개가 하지고 오른쪽 두 개가 동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분석에서 얻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적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하지 때 두 가지를 보면은 결과적인 대안이 훨씬 더 그늘을 잘 만들어주고 있고, 또 동지 때 보면 그렇게 일조가 방해되지 않는, 그러니까 충분한 일조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인 것 같습니다. 하지에 이제 그 대안 검토된 내용을 보니까 훨씬 시원해 보여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렴풋이는 알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볼륨을 어느 정도 비율로 이동을 시키고 높이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결정을 할 때 포마가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했기 때문에 네.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음 분석인데요. 이게 아마 포마에서 그 CFD죠. 그 바람 분석과 네. 이 소음이 정말 뛰어난 기능인데, 여기서도 기본 볼륨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서 어떤 시끄러운 전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순환 도로급에, 그래서 그거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일단은 놓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보고 방법을 한번 찾아본 거죠. 그래서 관찰을 했더니 이렇게 건물이 셋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셋백된 부분은 저층부는 좀 소음이 덜하더라 이런 걸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디자인에 적용하면 소음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결과물을 한번 돌려본 건데요. 보시면은 그 오른쪽이 결과물인데, 그러니까 대응한 노란색 띠로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저 부분만큼 소음이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전략을 난간을 좀 솔리드하게 세운다든지 하는 턱을 좀 주고 건물을 뒤로 뗐을 때 충분히 사람이 실거주하는 높이 정도는 소음이 많이 감소될 수 있겠다. 네.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와 규모를 보여준 슬라이드인데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발전된 순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분석이나 어떤 면적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오른쪽까지 마지막까지 간 건데 항상 이렇게 모니터를 하는 거죠. 건축 면적이나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확장 기능이 있는데요. 포마 내부에도 오토데스크 앱스토어처럼 그 포마 내부에도 앱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테스트피시라고 하는 어떤 부동산 타당성 자동 검토 뭐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일부 주차장만 이 기능을 가지고 온 확장인데요. 파라미터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기준에도 맞게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렇게 부지 선을 바꾸면 이게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총 주차 대수도 나오고요.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주차 대수를 계산해 주는데, 우리나라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은 뭐 근생이면 몇 제곱미터당 한 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별로 요구하는 주차 면적을 써주면 지금 현재 주차 대수가 만족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간단한 표입니다. 간단한 계산 기능이지만 굉장히 편리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소프트웨어나 다 있는 그림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플러그인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지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활용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켓이라고 하는 나무, 그러니까 포마에선 나무도 소음이나 어떤 분석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오른쪽에 있는 그룹이 기본 제공하는 나무고요. 왼쪽에 있는 게 이 확장에서 제공하는 커스텀 할 수 있는 나무들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저장도 되어서 나중에 수정도 가능하고 관리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그 익스텐션 기능은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베라스라고 하는 AI 렌더링 툴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포마에 접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라스 AI 렌더링 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은 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3D 모델을 렌더링을 걸어주는데요. 결과물로 보면은 이런 식의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이 기본 이제 매스 모델링 그 모델이고, 오른쪽이 제가 프롬프트를 넣어서 결과물로 만들어낸 것들인데요. 그럼 이런 결과물들을 내가 일일이 다 프롬프트를 지정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상세한 프롬프트 생성을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기존에 생성했었던 어떤 렌더링 이미지 혹은 내가 추구하는 렌더링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 이미지를 GPT나 혹은 뭐 제미나이 같은 그런 AI 툴에다가 던져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이 베라스라는 AI 툴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프롬프트를 생성해줘 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프롬프트를 그냥 베라스에 붙여넣기 해서 적용만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원하는 결과물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실무자에게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프로젝트 초기에 아무래도 지적도를 깔고 이렇게 계획하는 그 단계에서 굉장히 좋은 툴인 것 같고요. 올인원 툴의 가능성이 있죠. 이제 프리젠테이션까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패시브 전략을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되면서 또 거기에서 어떤 단서나 통찰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 좋은 기능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라이노나 레빗과 연결을 해서 그 더 고도화 시킬 수 있다. 그 계획을. 그것도 훌륭한 어떤 가능성이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이라서 이게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다. 팀원들이 거기서 소통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누군가에겐 가장 좋은 기능일 것 같은데 자동으로 검토를 해서 매스나 이런 면적까지 검토해주는 이런 것들은 좀 큰 프로젝트 많이 하시는 팀에게는 아주 좋은 기능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좀 개선이 필요한 점은 첫 번째로는 이게 웹 기반의 브라우저 기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이티브 소프트웨어보다는 좀 반응성 같은 것들이 미묘하게 이렇게 느릴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 데이터셋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늘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거죠. 모델링 기능이나 이런 2D 기능이 더 고도화되면 좋겠다, 더 발전되면 좋겠다, 이런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포마가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이 포마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무자가 직접 체험해 봤을 때 이 포마의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실무에서 잘 녹여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설명을 드리는 동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고,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실시간으로도 답변을 어느 정도 드렸습니다. 원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이제 1시간인데 그 1시간 내에서 지금 모든 거를 다 진행을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사실 오버됐어요. 그래서 답변을 지금 다 드리지는 못했는데 최대한 지금 남겨주신 답변들을 몇 가지만 한번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이게 좀 지금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아마도 포마를 레빗으로 연동해서 이제 데이터를 넘겨서 쓸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제 면적 등에 대한 용어가 레빗상의 용어와 통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문의를 주셨는데, 대표님께서 레빗도 같이 쓰셨으니까 실제로 이게 같이 통용이 되는 용어로 사용되나요? 아닙니다. 이게 결과적인 볼륨이 넘어가기 때문에 레빗에서는 그 레벨이나 그리드까지도 만들어서 오는 정도긴 하지만 여기에 설정한 어떤 그 용어 수치가 그대로 오는 건 아니고요. 그걸 레빗에서 다시 플로우 기반으로 스케줄을 만들어주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현재는. 네. 아무래도 이제 포마는 개념적인 그냥 매스를 가지고만 핸들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레빗에서 사용되는 거랑은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내용을 또 보자면은 하나만 더 답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문의 내용 중에 주차장 생성 후에 레빗으로 가지고 와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주차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거를 혹시 가져와서 해보셨나요, 대표님? 제가 좀 작은 걸 하다 보니까 네. 아까 테스트픽 같은 건 활용하지 못했지만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활용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선들이 아마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주차 구획을 만든다고 하면 또 스케줄을 짜고, 그러니까 레빗에서는 이 형태 위주의 그것들이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사실은 좀 오버됐다 보니까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지금 주신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메일로 한 번씩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화면에 나와 있을 건데 설문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웨비나 동안에 혹시 궁금하셨는데 미처 답변을 달아드리지 못했던 그런 질문이라든지, 혹은 이런 질문들 이외에 추가적인 더 질문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설문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한 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 포마를 썼을 때 베스트 기능이 하나만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흥미를 가진 것은 그 소음과 바람 분석에 대한 그 다이어그램들, 그것들을 보고 그거를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스크립트를 사용한다든지 높은 비용을 또 따로 내야 된다든지 했는데, 포마는 그게 간단히 모든 대안마다 만들 수 있어서 이게 굉장한 매력이었습니다. 제가 접근하기.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저희 김영견 대표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1시간 넘게 이 웨비나를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내용으로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 지금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